국어 가르치는 신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그 진선여고 오래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내신의 등급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이 좋게도 이번에 천재 김수학 교과서, 원래 그 천재 교과서는 유명하신 분이 박영목 교수님이 집필을 하시다가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수학이라는 분이 그 이어받아 갖고 교과서 집필을 하시게 됐는데, 저는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집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재 교과서에서 나오는 평가 문제집 1, 2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검토 및 집필을 했고 이제 곧 출판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천재 평가 문제집을 구입한다면은 제 이름 석자 신성호가 박혀 있는 교재를 구입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는 교재에 대한 교과 그 출판사에서 공식으로 출판되는 평가 문제집에 대한 집필했다는 거는 출판사하고 공식적인 소통 루트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교과서가 나온 첫 해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나 의견들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학원 강사들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으로 수입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출판사의 공식 입장, 집필자들의 공식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다. 거기가 굉장히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뭐 양력,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제 양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제가 컨다일로 학원에서 이제 처음 수업을 하고 있고, 저는 대치동에서 되게 오랫동안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여러 학교들 많은 수업을 해왔고요. 제수발도 수업을 해왔고, 여기 써놓은 것처럼 원래 저는 강사 중에 좀 드물게 계속 책을 써왔던 사람이라 비상교육에서 나왔던 완자나 한글 같은 책 적고, 이번에 천재 김수학 교과서 집필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 가르친 친구들 중에서 뭐 주요 입시 결과, 작년에 배웠던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좋은 입시 결과를 내놓은 친구들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진선요고의 예상 시험범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작게 나오는데 이게 바뀐 교과서의 1권의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책 자체에도 지금 자료집 자체에도 조금 작게 나와 있네요. 근데 제가 예상했을 때 아마 예상 시험 범위가 1단원의 첫 번째 게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문학 작품이에요. 그리고 1단원의 두 번째 거는 화법 작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2단원은 문법 단원이에요. 문법 단원 어머님들. 2단원은 문법 단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좀 크게 써드릴게요. 1-1이 문학, 2가 뭐 화작, 그 다음에 2단원 전체가 문법, 그 다음에 3단원 전체가 문학, 이런 식으로 짜여 있는데, 뭐 제가 학교쌤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어디가 들어갈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쉽지 않지만, 제 촉에는 느낌에는 요걸 넣고 여기를 넣고 여기에 일부, 여기 일부를 넣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교과서 내용을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진선요고의 출제 경향을 봐오면은 진선요고는 사실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어는 우리 동네에서 대충해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으시겠지만은 진선요고는 예전부터 교과서에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 학교에서 핸드아웃을 제공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거 외에 아예 수업도 안 한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학교로 유명해요. 그래서 문학 작품들이나 문법 내용들은 교과서를 베이스로 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화작은 어머님들께서 작년도 시험지 보면 아시겠지만은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합니다. 고3 모의고사에서 출제할 때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화작 단원이 있긴 하지만은 원래 그 공립고와 사립고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공립고는 예를 들어서 경기고 같은 공립고는 단원을 빼먹지를 않아요. 교과서 단원을. 정석대로 쭉 나갑니다. 근데 사립고는 아이들한테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입시와 직결되는 필요한 단어만 쏙쏙쏙 빼가지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교과서에 있는 쉬운 화작 내용을 다루지 않을 것 같고, 올해도 역시
고3들 모의고사 내용에서 출제를 할 것 같아요. 이 화작 내용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 베이스로 문학과 문법을 다룬다 하더라도 얘네는 그냥 어디까지나 분모일 뿐이에요. 베이스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많은 핸드아웃이나 외부 작품들을 플러스 알파로 더해서 출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출제 방향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제 저같이 대치동에서 내신 수업을 오래 해온 인간들은, 선생들은 그 학교 시험지를 보면은 학교의 교육 철학, 교사의 지도 방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선여고 학교생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의 본질적인 국어 능력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 시험지를 보면은 정말 이거는 아이들이 고1 때는 교과서 내용, 교육과정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기를 바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진선여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의 본질적인 읽기 능력, 문제풀이 능력 그 자체가 향상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배워와가지고 뭐 수업 내용 달달 외워서 시험 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읽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문제풀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향점이 우리한테 익숙한 내신 시험이라기보다는 수능을 바라보고 있는 시험지인 거예요. 제가 직접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지금 한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반적인 전체적인 시험의 특징 방금 말씀드렸는데 읽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보기, 선택지가 길어요. 수능시험처럼. 그래서 국어에서 선택지가 길다라고 하는 거는 한 3줄 이상씩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시험 대비시키면서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게 수능 시험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시험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요. 근데 진선여고는 시간 관리의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사실 뭐 대치동에 뭐 어느 학교가 국어 내신 문제가 까다롭지 않은 학교가 어디가 있겠냐면은 저는 진선여고는 그 중에서도 유난스레 많이 까다로운 학교, 굉장히 가르치기 어렵고 공부하기 어려운 학교에 속합니다. 그 이유가 다양한 모의고사 지문과 작품을 활용하는데 학교 핸드아웃 장애 중요한데 확장적 공부가 필요해요. 뭐가 나올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을 가르쳤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학 작품에서 뭐 작년도까지는 1학기 중간고사에 어머님들 잘 아시는 허생전이라는 소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학교는 허생전 내고 말아요 그냥. 근데 허생전 플러스 다른 고전소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확장적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 과정에서부터 애들이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작품과 연관될 수 있는 작품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온다고 장담은 못해요. 솔직히. 대신 그래서 아이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타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시험할 때 대비할 때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나오는 것만 쏙쏙 빼먹고 싶단 말이에요. 애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근데 진선여고는 그런 마인드로 국어 공부하면 점수 잘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게 나올 수도 있겠다. 내가 이 작품 하나를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학교쌤이 하지 않았지만은 이걸 알므로써 나의 독해 실력과 감상 능력이 향상돼서 내신 대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수능을 공부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신 대비할 때도요. 이거 어차피 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걸 뭐하러 공부해? 이러는 순간 이미 진선여고 내신의 국어 준비 과정은 어긋나기 시작하고 시험 결과가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머님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밑에 내용까지 같이 했는데 그리고 본질적인 국어 실력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읽기 능력, 해석 능력 이게 바로 수능에서 요구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진선여고는 내신 대비 뭐하러 해? 원래 국어 잘하는 애가 잘 보는 시험 아니야? 이런 말이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국어 실력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선여고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그 학교에 맞게 그 학교 시험에 맞게 본질적인 국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줘야 점진적으로 학교 내신이 거듭할수록 점수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시험에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자, 학교 시험 문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문법 문제인데 보기를 이용합니다. 이게 수능 시험 문제의 특징이 보기를 이용해서 문법 문제 출제하잖아요. 문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가 이제 주황색으로 써놓은 게 기본적인 해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고3 문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문법 문제 시험에 들어간다면요. 네. 그리고 요게 지금 문제 전체를 보여주진 못하지만은 기출 모의고사를 이용한 화법 작문 문제가 나와요. 기출 모의고사를 이용합니다. 교과서 지문이 아니라. 교과서 지문에 있는 화법 작문 지문이 쉬워요. 근데 기출 모의고사 중에서도 우리 진선요가 마인드가 되게 좋은 게 화법 작문은 사실 뭐 이전에 뭐 우리 그 진선요고 입학할 학생들의 뭐 언니나 오빠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수능에서 화법 작문은 틀리면 안 되는데요, 원래요. 그래서 수능 지문이라 하더라도 화작은 대체로 우리 고1 학생들이 풀어도 무난할 때가 많긴 합니다, 실제로요. 근데 그 수많은 화작 모의고사 중에서 수능 모의고사 중에서 굉장히 화작이 어렵게 나오는 좀 예외적인 시험지들이 있어요. 그걸 냅니다. 쉬운 화작을 출제하진 않아요. 그래서 화작에서 애들이 이번 화작 왜 이렇게 어려웠어 라는 반응이 나오는 모의고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4월 모의고사였는데 많이 어렵게 나온 거였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수능 시험은 주관식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 어려운 화작 시험 문제를 이용해서 단답형 문제로 변형 출제를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이거든요. 나중에 당연히 이제 비문학도 넣을 거 아니에요. 내신 시험에요. 비문학 똑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찾아갖고 그거를 단답형 서술형으로 출제를 해요. 그런데 이 단답형 서술형을 출제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려운 지문을 뽑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계산 문제가 살짝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모의고사에 과학기술 비문학 지문이나 화작에도 가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요거 살짝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예요. 아주 뭐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답형 문제로 내왔다. 그러면 이거를 왜 하느냐? 우리 아이들의 생각에는 그냥 어렵게 내려고 했나 보다라는 생각인데 어려운 수능에서 난이도가 있는 화작 문제나 독서 문제 같은 것들 계산 과정이 필요한 수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산 과정은 이 계산 과정을 묻는 문제들은 수학처럼 풀이 과정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5번이 답이겠지라고 찍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 풀이 과정을 단답형 문제로 출제해서 애들한테 저학년 때부터 훈련을 시키겠다는 의도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 되게 굉장히 국어쌤께서 진선엽 국어쌤께서 좋은 마인드로 훈련을 시키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조금 뭐 미리 대비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모의고사에서 좀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고1 모의고사 말고요. 물론 고1 모의고사에서도 좀 말도 안 되게 좀 어려운 것들이 있긴 해요. 간혹. 그래서 뭐 전에 3월 모의고사 중에서 1등급 컷이 75점이었던 모의고사도 있거든요. 수능 시험도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1등급 컷이 7점이었던 건 없어요. 근데 그런 시험지라던가 그 보시면은 아이들한테 미리 풀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넘어가질 않네요 지금. 넘어갔네요. 반응이 조금 늘었나 봅니다. 그리고 요거 아주 큰 특징이죠. 여러 작품 묶어서 출제합니다. 수능에서는 요즘에는 2개 이상 안 묶어요. 요즘 수능에서는요. 하지만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3개, 4개씩 막 묶습니다. 막 묶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표를 만들어서 여러 작품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야 돼요. 그렇게 수업할 거고요. 그래서 문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가작품, 나작품 해가지고 얘네의 특징들을 쫙
쫙 해가지고 이 표를 채우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문학의 공부 방식이면서 진선요고의 내신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학 작품을요, 이렇게 여러 작품을 묶기도 하지만 여러 작품 묶은 것도 작품이 많지만은 보기로까지 작품을 엮어갖고 출제되는 작품 수는 전체 시험지를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보기를 이용한 문학 문제, 당연히 이렇게 보기를 이용한 문학 문제가 나오고 보시면은 보기도 엄청 긴데 선택지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줄 네 줄 해가지고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보기를 이용한 문학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은 자료에 대한 이 보기 자체가 하나의 문제풀이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 삼아서 문제를 푸는 방식들을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수능에서는 산문문학, 제가 아까 초반에 또 말씀드린 건데 시를 묶어서 낼지언정 산문문학 이런 거를 소설 같은 걸 특히 묶어서 출제하는 건 조금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진선요고는 소설에 있어서도 여러 작품들을 묶어서, 이건 교과서에 있었던 허생전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까치전이라고 교과서에 안 나온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설도 묶어서 출제해서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능력이 어느 학교보다도 요구되는 내신 시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로 이제 수업 특징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재 평가 문제집 집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필을 한 사람의 눈, 그리고 출판사의 입장에서 네, 정확한 교과서 내용을 정확하게 교과 내용 분석하고 핸드아웃 내용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확장적으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수업한 거 핸드아웃 수업 말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 거와 엮일 수 있는지를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의 테스트를 매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은 그 진선요고에서 천재교과서를 채택한 이유도 알고 있으시죠? 네, 진선요고에 천재교과서 집필자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네, 진선요고예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과 동일한 관점에서 적중도가 높은 모의 테스트를 보고 끊임없이 연습을 시킬게요. 그리고 뭐 4번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국어 실력이 본질적으로 향상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진선요고 내신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 듣자마자 아이한테 모의고사 문제집 4개 가지고 풀려보는 것부터 시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관리 뭐 제시 및 클리닉 이거는 저하고 저희 조교들 명문대 다니는 저희 조교들하고 해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할게요. 진선요고는 평일에 수업합니다. 그래서 3월 18일 화요일 날 6시부터 9시 네,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학 전에 저하고 공부를 좀 미리 시작을 하고 싶다 하면은 문법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요즘에 유행하는 킥이라는 말 써가지고 문법의 킥인데 단순히 그냥 문법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문법은 비교, 차이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념과 개념에 뭐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관형사와 형용사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잘 못해요 이거요. 그런 것들을 중요 개념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수업을 2회 특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 만나뵙게 너무 반갑고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드릴게요. 제가 진선요고의 시험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학교예요. 시험 자체가 쉽지 않은 학교니까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문제집 구입하게 하셔갖고 문제 풀면서 스스로 오답 체크하게 하세요. 자기 스스로. 오답 체크를 본인이 먼저 해본 다음에 해설지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공부부터 시작하게 하면은 네, 첫 번째 시험에서 네,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